이번에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중국이 지난 3년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달 12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이 제로 코로나 이 고강도 방역이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국인들이 실제로 코로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인의 약 70%가 여권이 없고 대부분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인은 다른 나라 국민들과 달리 외부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코로나 공포가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지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대규모 감원과 높은 실업률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니까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해서 민심 수습에 나섰죠. 그동안은 정부의 이 공권력으로 도시 봉쇄를 해왔다면 지금은 중국 국민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릴까봐 외출도 안 하고 스스로 봉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직장, 공장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교통이라든지 도로에도 많이 한산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격리시설로 이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중국 방역 사령탑이죠. 순춘난이라는 이 부총리는 중국이 방역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좌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덜 치명적이라면서 코로나 예방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덜 치명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합동방역본부, 여기 소속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죠, 그러면. 이것은 중국이 전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돌입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걸 강조해서 국민들 불만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중국이 방역 규제를 대부분 폐지하면서 대유행이 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중 한국 공관 직원,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공관 직원 60%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베이징 감염률은 80%가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 내 9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은 모두 380명이라고 합니다. 그 380명 가운데 63%인 240명이 최근 2주 사이 보름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한 총영사관의 경우 총영사와 일부를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 9,00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2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170만 명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는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 쌓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정점은 아마 내년 1월 13일쯤으로 보고 있어요. 하루 37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산 정점이 내년 1월 13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코로나 감염자 비율이 이미 80%를 넘었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이라고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 과학자는 감염된 사람 수가 베이징시에서 80%를 넘겼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광이라는 사람은 보통 유행성 질병의 경우
1차 확산기에 30%가 감염이 되지만 이번 코로나 감염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를 보였다면서 12월 베이징의 감염률은 신속히 50%, 60%, 70%를 넘었으며 베이징 감염률은 이미 8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일찍 개방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결국 내년 중국 성장세를 의미 있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통계 발표 25일부터는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24일을 끝으로 코로나 신규 감염 통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진자 폭증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의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달에만 전체 인구의 18% 정도 수준인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6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발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한 비행편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승객 120명 중에 62명, 무려 52%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항공편은 92명 중에 35명, 38%가 양성이었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승객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대규모 감염자와 사망자 나오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구보다 코로나 감염증 재유행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도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인도, 미국 등도 중국에 대한 문턱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이틀 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세계는 이제 내년 1월을 주목하고 있어요. 1월 8일부터 중국은 공식적으로 호텔에서 5일, 자가격리 3일, 이렇게 8일 동안의 격리를 폐지하는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장벽을 걷어내게 됩니다. 중국인의 일반 여권 발급도 점차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또 1월 21일부터는 중국의 긴 연휴 춘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연휴 동안 어디를 갈지 벌써부터 중국 내 해외여행 문의와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국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나라, 태국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CNBC, 미국의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죠. 중국의 재개방으로 인한 감염 급증과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 공급망 차질 증가에 한동안 성장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전망 개선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악화 등의 불리한 요인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테슬라 공장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수많은 공장들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을 지금 중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 쪽에 이러한 2차 전지 문제도 시간이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다시 우상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